뭐 어쨌든 제가 자료를 드렸고 뭐 지금 강의하기 전에 뭐 일거는 받고 그죠? 일거는 받고 지금 어쨌든 강의를 진행은 했고 지금 예를 들어서 5장 같은 경우는 조금 짧고 이제 중요한 구절도 또 짧은데 이제 또 있고 그죠? 그러면 근데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편집해서 올리고 하면 아까 마지막쯤에 제가 잔소리를 좀 했듯이 스스로 조금 해야 돼요. 이거 지금 짧을 때 이런 것 갖고 연습해 봐야 돼. 그냥 제가 토달하는 거 싹 빼고 그냥 본인이 한자를 가지고 수보리 어의유나 가히 신상견 열애 부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주가 되는 한자를 싹 뽑아가지고 힘으로 느끼면 되는 거예요. 힘으로. 그게 이제 능동적으로 되면 저도 연습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능동적으로 되면 제가 말하는 색깔이 아닌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릴 수 있는 우주의 색깔로 이렇게 이미지가 각인된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하나, 두 개씩 쌓여야지 여러분들의 언어가 나와. 이치적인 언어들은 뭐 금강경에 있는 거 우리 경전에 막 우리가 그냥 차용해서 쓰잖아요. 여러분들은 제 뭐 이치들을 차용해서 써도 상관없어요. 그죠? 뭐 꼭 똑같이 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야. 그래도 달라요. 언어는 무한대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이치를 가져다 쓰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의 우주 경험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자를 힘으로 보는 연습을 하고 능동적으로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이렇게 이야기 구조로 여러분들이 조금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좀 짧은 구절로 연습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응,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약간 능동적으로. 뭐, 5장 같은 경우는 딱 그러기 좋잖아요. 딱 짧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진실을 봐야 돼. 뭐가 진실인지. 뭐, 내용으로만 보면요. 이거 5장 정도만 진짜 하면 여러분들 견렬해 해요. 이게 진짜 자명하다 그러면 쉽지는 않겠지만. 그죠? 응, 이제 정의된 게 육체와 신체의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이분법적이지만 나누어서 양쪽을 비교하면 실제로 그거 지금 어떤 작업한 거예요? 상비상. 그렇게 상비상하면 열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라미님도 지금. 이제 라미님이 입으로. 그죠? 응, 그게 지금 라미님이 금강경 5장 중에서 이 부분 해석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죠? 그럼 라미님 언어로 지금 나왔잖아. 그죠? 육자와 신자를 비교해서 스스로 그렇게 육자와 신자를 오가면서 육신과 신체는 조금 다른 느낌이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그것도 상비상 해야 되는 거죠. 육과 신을 상비상.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확장한다면 뭐예요? 혼적 사고만 하는 동물적 육체. 그죠? 그냥 그 고기 덩어리.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이지만 진짜 신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조금 적죠. 그러니까 그 육체, 그런 의미에서의 육과 신을 우리도 계속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상비상해야지 뭐. 우리도. 저도 여러분들도. 그죠? 맛있는 케이크 막 딱 나타나면 그냥 눈 돌아가면 우리는 뭐예요? 그 육체. 그냥 상비상하지만 뭐로 상비상하는 거예요? 그냥 혼적 사고로 돼지 꿀꿀이로 상비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음. 하지만 그것도 진실이죠. 그것도 진실이야. 우리도 저차분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부정하는 느낌으로 계속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죠.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인정해야 될 부분이지 부정할 게 아니라. 그러면서 몸이 망가져 봐야지, 아, 이렇게 꿀꿀이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게 인간이지, 그게.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아, 나는 동물형 조상처럼 남으면 안 되겠구나. 나는 인간이구나 한 게 방금 뭐 본 거예요? 견렬해. 아, 나는 인간이구나. 깜짝이야, 견렬해. 이게 이렇게 하면 돼. 인간이면. 저차분성이 어떻게 없을 소냔 말이죠. 견렬해, 견렬해. 늘 견렬해, 견렬해.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 그리고 그게 동물하고 다른 점이죠.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육하고 신자를 구분하는 건 좋은데,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유를 알았을 때는, 저차의 육체라고 해서 그것들이 방금 설명한 대로, 뭐, 버릴 거, 약간 쓸데없는 거, 하 개념이 아니에요. 육체, 육신, 이것도 엄청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고기 육자, 우리 살덩어리,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다. 그걸 알고는 비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육 생할 때, 이거 고기 육자, 그죠? 그리고 육 생할 때,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모든 육자를 다 설명해도 된다고 봐. 왜? 우리는 정말 저차 본성부터 고차 본성까지. 실제로 육체도 저차 육체부터 고차 육체까지 우리는 다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설명을 굳이 부정하면서 안 좋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음,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런 사고를 할 때는 나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적 사고 중에서 어느 차원에서 사고하고 있는가라고 딱 판단해 버리면 돼. 그러면 그것들의 구분은 크게 없구나. 라고 하는 건 섭리 진리적 차원의 사고가 아니라 어떤 쪽 사고예요. 적어도 섭리를 넘어서는 사고를 보기 때문에 아, 이건 다 똑같구나라고 인지를 하는 거죠. 그런 걸 구분을 하면서 우리가 고찰을 해야 돼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고찰의 방향이 끝없이 나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부정을 하는 거야, 그게. 그게 중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부정,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다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나 저거나 다 마찬가지지. 근데 이제 고찰이 그렇게 끝까지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기 때문에 다시 땅으로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돼? 현실 고찰로 다시 끌고 와야 돼. 그래서 이걸 회통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구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도자를 세팅하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구도자를 세팅하느냐, 안 하느냐. 나는 섭리 차원의 사고를 하고 있느냐, 순리적 차원의 사고를 하고 있느냐. 구도자가 그걸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공부할 때는 섭리 차원 이거 다 이겨내야 돼요. 그럴 때 골로 가야 돼. 일부러라도. 더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정말 무슨 사고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헷갈린 지경이 내 실체가 돼야 돼요. 그 순간까지 겪어야 돼. 근데 그 순간을 안 겪으면 그거를 힘을 진짜로 잘 몰라요. 근데 그게 굉장히 무서운 과정이거든요. 실제로 해보시면.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많이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래봤자 좀비인데요, 좀비인데요. 근데 좀비가 돼봐야지 좀비 상태를 알아요. 그거 무서워서 좀비 상태를 안 겪으려고 하면 그거는 그냥 엄마 손 붙잡고 있는 거야. 저는 비판하죠. 그건 좀비 상태다, 좀비 상태다라고 비판하는데 과정상은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겪지 않으면 몰라요. 음. 그래서 근데 고차를 자명하게 열린 마음으로 끝까지 한다 그러면 그 상태들은 다 겪어 넘어가요. 당연히. 그래서 고찰도 수준과 어떤 방향과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야지, 내가 방금 툭 얘기를 던져놓고도, 아, 지금 내가 얘기한 건 순리적 사고를 얘기한 거구나. 툭 얘기하고도, 아, 이거는 내가 약간 진리적 사고를 얘기한 거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진리적 사고일수록 뭐가 좀 들어갈까요? 나의 취향과 나의 성향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의 판단이 막 들어가. 진리적 사고를 할수록. 정치 성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A그룹보다는 B그룹이 좋은데, 나는, 예를 들어서 그거야. 실제로 아이돌을 보면서도, 아이, 나는 SS보단 핑클이지. 만약 이런 거 진짜, 저차 사고에서 그냥 판단해버리는 이런 것들. 거기서 약간 진리적 사고를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수준의 판단밖에 안 된다는 거야. 뭘 못하면. 섭리적 사고를 못하면. 그러니까 제가 다 비판하는 거죠. 진리적 사고, 뭐가 있어요? 인권, 평화, 민주, 이런 거 제가 다 그래서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맞거든, 그게. 그게 진리적 판단에서의 한계잖아요. 섭리적 판단에서의 한계가 뭐예요? 그렇다 치면, 이 세상과 나는 하나구나, 이런 거. 하나구나. 이 섭리 우주여, 우주의 진리여. 이러면서 하나구나라고 느끼면 그거 골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순리와 도리가 어떻게 돼버려요? 그냥 이 섭리한테 절하는 꼴이 돼버려. 그러니까 그러하다라는 생각이 그냥 확 들어와서 내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아, 섭리가 잘못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돼버려, 그냥. 대부분이 다 공이 그러하니 버려야 하니 이 세상은 허망하니 매트릭스니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부류로 그냥 빠져버리는 거죠. 실체를 자꾸 또 망각해버리지. 순리와 도리는 넘어가면 이제 좀 얘기가 달라요. 순리와 도리 쪽으로 넘어가면 얘기가 다르고 그때부터는 창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순리와 도리 쪽으로 넘어갈수록 창조 공부를 하면서 더 견고하게 만드는 공부야. 그게. 왜냐하면 정말 그러하거든요. 정말 그러해. 그러니까 할 게 없어. 근데 가만히 보잖아요. 딱 좀비야. 그게. 딱 좀비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고들을 이제 막 확장하면서 계속 굴려야 되는 거죠. 만약에 비판적으로 본다면 제일 좀비가 뭐예요? 정말 서 있는 십자가의 예수상하고 정말 앉아 있는 부처상이에요. 돌덩이로 금덩이로 동상으로 막 만들어 놓은 거. 지나가는 돌뿌리 그거 다 좀비잖아요. 어떻게 보면 머물러 있잖아. 그렇게 실제로. 그래서 사고가 실제로는 거기까지도 막 닿아요. 제가 지금 좀 쉽자고 얘기했지만 사고가 간단 말이야. 막 그렇게. 그렇게만 가면 어떻게 된다? 골로 간다. 골로 간다. 그러니까 다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나, 죽어있나, 자연만물이나, 나무나 동물이나, 물이나, 바다나, 산이나, 구름이나, 하늘이나, 별이나, 다 똑같지. 이러고 그냥 통쳐버리고 끝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 빠졌어요? 내가 빠졌지. 여기서 말한 신이 빠졌지. 이게 얼마나 진실인지 모르는 거죠. 얼마나 진실인지. 그런 것들을 주의하면서 사고를 계속 높여나가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 의미의 얘기가 나와서. 그게 뭐예요? 상비상. 그게 뭐예요? 고액. 그게 뭐예요? 별도. 그죠? 그게 뭐예요? 천부경으로 하면 환.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없어. 자, 그 상태가 예를 들면, 네, 중요한 게 그 상태가 어, 태풍이 막 제대로 분다 그러면은 가운데가 뻥 뚫려 있죠. 여기는 극평화지. 태풍 내 눈은 극평화잖아요. 예를 들면 표현이니까 들어보세요. 태풍이 엄청 무한대로 크다고 쳐봐. 그러면 이 바운더리도 어떻게 돼요? 태풍의 눈도 무한대로 커지겠죠. 태풍이 무한대로 커져. 그러면 얘 바운더리도 어떻게 상대적으로 무한대로 커지죠. 그냥 이건 비유예요. 그러면 태풍과 이 태풍의 눈, 극평화가 있는 태풍의 눈이 구별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구별이 안 돼. 그건 구별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라미님의 발언은 태풍만 봤던 거야. 실제로 고찰이 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는 구도자의 길이 왜 고얘기라 그랬는지, 왜 고라 그랬는지, 그거를 그래서 부처님 마음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이다 그랬으면 여기서 넙죽절하면 어떻게 돼요? 무상고, 무아. 아, 다 쓸데없어. 고통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하지만 부처님은 그 뉘앙스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냥 고통이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게 고진멸도예요. 그렇게 가는 길 자체, 거기에서 뭐를 느끼는 거예요? 이 만약에 태풍의 눈처럼 청정함을 느끼는 거야, 거기서. 적정을 느끼는 거예요. 극평화를 느끼는 거야. 무여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극락정토야. 상락아정이야. 여기에는 근데 뭐가 막 불고 있어, 지금? 태풍이. 내 마음은 잠시도 바람 잘 날이 없어요. 물질 안에서도 남편이 애들이 엄마가 아빠가 그죠? 직장 상사가 부하들이 계속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나를 중심으로 계속 뉴스를 틀면 이 정치인 놈들이 저런 새끼들을 봤나 이러면서 막 욕하고 왜 저게 상식적이지? 왜 저거를 비상식적으로 저렇게 말하? 이러면서 계속 모든 것이 나를 지금 다 이렇게 문대고 있다 그거예요. 문대고 있다. 상비상이죠, 상비상. 그 상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극복해 나가야죠. 극복해 나가야지. 여기에 머무르면 어떻게 돼? 정신없어요. 제가 지금 이런 강의 초반에 많이 했어. 이렇게 태풍인데 내 자리가 여기야. 그러면 정신이 없어. 실제로. 그런데 그게 즉 뭐예요? 얘를 정말 또 확장해보면 이거를 확장해보면 또 이거야. 여기다가 또 점을 찍었네? 이거를 확장하면 또 이거야. 그 말은 즉슨 어디에 점을 찍든 뭐는 있다? 여기. 태풍인 것 같지만 뭐에 점을 찍든지 간에 태풍의 눈은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에 그게 우주의 특성이에요. 그게 우주의 특성. 그거를 알면 한없이 끝없는 구두자의 길 같아도 결국에는 부처님이 설명한 상락아정을 직접 겪을 수 있다. 지금 부처님이 말한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건 그저 평화감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그런 설명은 필요 없으니까. 부처님이 얘기한 상락아정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모든 것이야. 모든 것. 모든 것. 제일 아래부터 제일 높은 것까지 부처님은 다 겪어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게 상락아정이다. 그래서 흔하게 비교하자면 우리가 죽을 때 양손이 가벼워야 되잖아요. 가벼워야지 의미상 갈 때는 편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인간들을 봐도 어르신들이 만약에 잘 돌아가시는 게 뭐예요? 아, 잘 살았다. 이 정도면 됐다. 그죠? 아, 나는 그래도 도움되는 인생. 아이들 나름 잘 키웠고 열심히 살았어. 수고했다. 스스로 만약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그죠? 요 정도 얘기할 수 있으면 그분의 상락 아정이야, 그게. 그분의. 근데 그분이 맨날 행복했을까요? 아무도 속썩이지 않았을까? 아니죠.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어냈어, 그분들이. 마치 그거와도 같단 거예요, 상락 아정이. 그죠? 멸도의 길이 마치 그거와도 같단 거야. 나는 지금 물질적 죽음은 겪진 않지만, 부처님은 수억 겁의 시간을 어떻게 했어요? 다 겪어내고, 진짜 설하고 그렇게 가신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주적으로 모든 생을 다 겪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 한 인생을 산 어떤 할머님의 나 이제 좀 제대로 살았지. 아우 잘 살았다 이러고 가는 것과 부처님이 그렇게 똑같이 선언하고 상라가정이네 하고 가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뉘앙스를 이해하자고 제가 비교상 얘기했지만 다르죠. 부처님은 여러분 인생, 제 인생, 우주에 태어난 모든 영적 인생을 다 살아보고 종합적인 말로 한 거야. 상라가정이다. 이 상태를. 그거를 알았을 때 그 노고를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 고통을 이해하잖아. 그 고행의 길을 이해하잖아. 그죠? 우리 대신해서 수많은 생들을 대신 살아오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대신 살아주고 있어요. 부처님이. 중의적이지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있죠. 여러분 안에 부처님이 있어. 여러분이 늘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럴 때 그거 누가 겪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부처님이 겪고 있는 거야, 지금. 실제로. 그러면 내가 누구예요? 그걸 겪고 있는 부처님 하나님이네. 여러분들은 그런 후천 세계가 와서 빵빵빵 하고 세상이 바뀌면 미르기자 메시아로 내려가서 이런 얘기를 하겠네. 막 설화로 남겠네. 아, 내가 예전에는 어떻게 겪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생은 뭐를 겪었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게 여러분들 이야기. 다 지나고 나면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어디에서? 지금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깨치면 그게 그래서 뻥 하고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막 남 얘기 같이 했지만 제 얘기예요. 빵 하고 뚫려. 예. 그렇게 되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래서 정말 여실히 느낄 수 있어. 그 마음을. 상라가정이다. 이 얘기했던 걸. 그게 얼마나 커다란 이 회한의 한마디였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짧게 겪죠. 100년이면 우리 죽을 때 겪을 거예요. 막 손이 무거워서 죽는 사람도 있고, 풀어져서 죽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 말이다라고 이해하면 어느 정도 힘을 느낄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자꾸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 흔한 비유잖아요. 무슨 작품을 하나 만들어도 언제 제일 이 뭐라 그래요? 만들어 놓고 너무 잘했다라고 하는 거. 이게 개고생일수록 만족도는 높아지죠. 개고생일수록 만족도는 높아져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찰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 인생이 엄청 힘든 걸 정말 행복과 정말 다행이라고 받아들여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다 겪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이고, 내가 이렇게 망난이었던 사실이 정말 다행이구나.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지금 상라가정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스스로 가만히 고찰해 보잖아요. 그러면 극한 고통을 세팅해 놓을수록 깨달음은 비례해서 올라간다는 거야. 그걸 알게 돼요. 그걸 알게 돼. 자,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나 그냥 평탄하게 잘 살았던 것 같은데, 분명히 깨달음의 크기를 봤을 때는 꽝 하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를 겪냐면, 정신적인 고통을 엄청나게 겪게 돼 있어. 정신적인 고통을. 나중에는. 물질적으로는 별로 안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정신적으로 엄청 겪어. 근데 반대도 있다는 거야. 그게 억가카르마예요. 억가카르마.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 깨달음의 크기가 클수록 뭐라는 거예요? 일생이 고야. 거기서 더 아름다운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시커먼 연못에서 피는 연꽃이 더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치예요, 이치. 나중 되면 그렇게 힘들게 세팅해 놓은 나를 만나요. 나를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정말 어이가 없어요. 음. 너는 너를 그렇게 고생시키고 싶었냐라고 하면서 눈물이 빵 하고 터지죠. 왜 이렇게 설정을 해놨을까? 왜? 왜 이렇게까지 설정을 해놨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자꾸 전생이 꼬리를 물게 돼요. 그러면 한없이 빠지는 거야, 막, 글로. 그렇게 되는 게 뭐예요? 만악만내. 일묘연한 거예요, 그게. 만악만내. 일묘연. 그런 고찰을 막 하게 해주죠. 그게 전생 체험이에요. 별게 전생 체험이 아니라. 그것도 많이 하다 보면 아주 이력이 나요. 이력이 나. 그렇게 된다. 그런 것들을 안 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힘이 없어져요. 이런 것들이 간접 체험이지만 지금은 우리 하나님체로서는 뭐예요? 곧 직접 체험이 돼버려. 지금은. 사고성체의 이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간단한 말로 제가 그간 많이 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상태이기 때문에 살아서 죽을 수 있다. 게다가 우리는 어떤 도구가 천부경이라는 도구가 생겨버렸어. 그래서 살아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우리의 사고체는 지금 하나님 상태의 정점이기 때문에 사고로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곧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했을 때 제가 살아서 죽는 거예요. 천부경은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정말 직접적으로 그 공부를 시켜주는 게 천부경의 힘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부경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타 다른 공부와 다른 수련 수행보다 천부경 공부가 진짜 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그만큼 또 어렵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알면 된다. 자, 이제 우리 공부로 예를 들어서 이제 무국이 태극이다 이런 얘기 있었죠. 무국이 태극이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음양의 진동값을 이 안에 넣어놨죠. 이미 이치로 넣어놓는 거예요, 그걸. 왜냐하면 보통은 태극이 풀어지고 나서 음양이래. 이게 지금 이제 태국도설인 건데, 우리 이치로 보면요, 그게 굉장히 상위 이치인데 그게 뻔하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제가 초반 강의 때 했지만, 이치라고 하는 건 무국 안에 다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천부경으로 더한 세상을 봤기 때문에 그걸 무주라고 세팅한 거고, 무국의 고향이 무주예요. 자, 어쨌든 간극들에 있는 실체들을 하나씩 하나씩 건져내보면 그것의 최고 어머니는 무국이란 얘기야. 무국. 무국들이 비실체로서, 예를 들어서 비실체로서 작업을 해야지 천지인 조물주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야지 천지인 조물주가 나오는데, 이제 보세요, 요 그림만. 태국도서를 그럼 볼까? 무국이 실제로 이런 태극에 대해서 오행이 풀어지고 이렇게 쫙 하고 나오죠. 아, 여기 지금 만물화생이라고 나왔잖아요. 이거 지금 우리가 실제로 하는 아카식 레코드예요, 이거. 실제로 아카식 레코드다. 여기 지금 만물화생 이렇게 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건이 나오고 곤이 나오고 막 이런 건 이제 주역적인 표현이고 전체적으로 이 그림의 구조를 이해해 봤을 때 우리가 왜 태극에 이렇게 점 찍는 것도 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냥 결과값으로 이런 태극도 있습니다가 아니라 과정으로 태극도에 점이 찍힌다라는 거예요. 천부경을 통해서 저는 태극을 통해서 고찰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이다. 어느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만약에 무국은 실체가 이 무국이라고 쳤을 때 태극이 아니고 점도 안 찍혔죠. 근데 무국 안에는 뭐가 있어요? 태극의 원상, 음양의 원상들이 들어가 있어, 이미. 이치적으로. 그게 무국이에요. 형체 없이 그렇게 뿌려져 있는 것. 마치 우주는 어떤 실체 안에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라는 실체 안에 뭐든지 존재하고 있잖아. 무국이 마치 그런 거예요. 이치의 실체. 무국을 형상화시켜서 제일 하등한 단계로 만들면 그게 뭐예요? 유물론스럽게? 그게 암흑물질, 암흑에너지야. 그게. 실제로 근데 무국의 암흑물질, 암흑에너지의 실체는 뭐예요? 태극이에요, 태극. 태극. 자, 그러면 지금 이삭으로 봤을 때 이 무국이라는 게 얼마나 높은 상의 이치인지 일단 이해는 하시고. 자, 무국 안에는 그런 이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반 강의할 때 무국 안에 막 음양, 막 이렇게 천지인의 원상이 있습니다라고 막 이래놨을 거예요. 점 찍으면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일어날까? 화학작용이 일어나겠죠. 이치적인 화학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국이 거칠게 쪼개져. 어떨 때는. 그죠? 그러면 무국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패여. 무국이 찌그러져. 무국이 요렇게 나뉘어. 자, 이 작업이 계속 일어나요. 무국 안에서도. 그죠? 그러다가 이것들을 수없이 반복하면 뭐가 나올까? 점점 거칠게 쪼개졌던 게 점점 우리가 알고 있는 태극처럼 되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알고 있는 태극처럼 돼가. 자, 그러면 점점 우리가 알고 있는 태극처럼 되어 가는 것은 무엇이 중심을 잡기 때문일까? 여기에 있는 얘가 중심을 잡기 때문이에요. 얘가. 뭐가? 무국에서 있었던 태극의 그 힘 자체를 균형을 일으킬 수 있는 이치의 음양이, 이치의 음양이 그 무게 중심값을 정확히 돌려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극이 되는 거야. 태극이. 태극을 파란색, 빨간색에 점을 찍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의 중심이다라는 소리야, 이게. 그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거칠게 작업했던 건 이 중심이 깨져 있는 거예요. 태극의 중심이. 즉, 태극 안에 있는 음양의 중심이 안 맞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점을 딱딱 찍어놔서 이게 아름다운 태극 정도로 우리가 그려서 본다 그랬을 때는 그게 작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성된 거지. 그러면 이 완성된 태초의 세 분, 예를 들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태초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완성된 세 분이 뭐예요? 천지인. 그게. 그게 천지이냐. 그게 뭐예요? 우리 우주의 태초의 조물주 세 분이에요,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조물주도 부모가 있다는 거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조물주도 부모가 있는 거야. 조물주의 조물주들 그러니까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어요, 이거. 그 조물주의 조물주는 그 마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졌어, 전쟁이. 그런 이치적인 화합이, 화학작용이 있어야지 무국도 자리 잡고, 똑같아요, 이치가. 무국도 그렇게 자리 잡는 거예요. 무국도 자리 잡고, 무국이 태극을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또 일을 하겠어. 얼마나 많이. 우리가 무언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갈고 닦아요. 얼마나 많이 담금질을 해요. 멋있는 칼이 하나 나오기 위해서는. 똑같아, 태극도. 똑같아. 그죠? 그래서 여기에 점이 찍히는 거죠. 점이. 자, 이 점이라고 하는 건 그런데 이제 보세요. 태극은 벌써 어떻게 됐어요? 이분법이지. 이쪽과 이쪽이 나뉘었죠.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미 태극 안에는 이분법적인 힘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치적인 태극은 완벽한 거예요. 하지만 태극도 분석해보자 그거야. 왜 태극은 안 쪼개냔 말이에요. 저는 그런 공부를 했으니까. 태극도 이렇게 보면 이 안에 중심이 잡혀 있으나 태극도 이미 음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있으면 뭐가 중심을 잡아야 돼요? 음이. 음이 있으면 뭐가 중심을 잡아야 돼요? 양이. 그죠? 그러니 이것 안에는 저것이 있어야 되고 저것 안에는 이것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백색 태극에는 흑색이 들어가고 흑색 태극에는 백색이 들어가는 거야. 제가 이걸 막 자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치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신기한 것이 이 과학 물질의 핵을 비교하더라도 이렇게 돼 있어. 핵을 쪼개도 이 모양이야. 우리가 아는 과학 세상에서 물질을 끝까지 쪼개도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 이상 나올 수가 없어. 이건 이치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과학자들이 방금 제 얘기를 들어야 돼. 이게 진짜 이치야. 이거는 이치의 태극의 모양이기 때문에 이게 사물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뭐 수소 원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수소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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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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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뻘, 뻘. 이거. 그걸 뭐라고 불러요? 조물주. 이걸 조물주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조물주가 세상을 만들죠. 도대체 조물주는 무슨 힘으로 세상을 만들까? 이 진동값. 이 음양의 진동값. 태극 안에 이런 이치의 음양의 진동값으로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누구야? 엘로힘이고 야훼죠. 이 자식들이 누구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아는 정말 꼭대기에 있는 신들이 되는 거지, 이게. 이게. 마치 이거를 우리가 최상위로 놓고 캐릭터를 부여하면 마치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게 마고 할머니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이 자체가. 이치의 마고 할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마고 할머니는 우주적 마고 할머니고 그것을 더 한 단계 완전히 끌어올리면 이게 이치의 마고 할머니야. 이거 궁이소위 나뉘는 거예요. 이래서. 궁이소위 나뉘는 거야. 자, 되시면 마고 신화도 한번 보시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모 과학자가요, 칠판인가 옆구석에 이거 이렇게 그려놨어요. 서양 과학자가. 그죠? 제가 그리고 그거를 봤기 때문에 자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태극 무국에 대한 고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저한테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는 제가 이런 강의를 더 많이 해드려야 돼요. 이런 거. 제가 초반에 고찰했던 이런 강의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천기누설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하면서 이 강의를 간단하게 한 거예요. 무국이 막 이렇게 갈라지고 음양이 막 있고 태극이 만들어져서 거기서부터 일심으시고 여기서부터도 일심으시고 막 이런 얘기를 제가 초반에 막 어설프게 해놨던 게 다 이런 고찰이야. 이런 고찰. 그러니 내가 이치로 알고 있는 것 또는 그냥 내가 뭐 이론 비슷하게 또는 영성으로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실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늘 공부로서 그거를 파악해야 된다 그거죠. 그게 공부야. 분기마다의 공부가 다른 거죠. 이런 수준의 공부하는 거 이거 쉽지가 않아요. 이거 태극을 누가 쪼개겠어, 여러분? 태극을. 그것도 예를 들면 하나의 메커니즘이 깨지지 않게. 자, 이거 누가 이런 힘을 줘요? 천부경이 이런 힘을 줘요. 천부경이. 자, 지금 그러니까 이제 라미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점 찍힌 태극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환희되는 것 그 작용을 이 태극이 말한 건 아닐까요? 라고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도 이 태극 자체가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이게 이 태극 자체가. 그러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초천부경이라고 만약에 예를 들면 기초천부경의 깊이가 진짜 심오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 이런 것까지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그림도 마찬가지야. 그럼 삼태극은 똑같아요, 여러분. 삼태극도. 천지인태극이에요, 삼태극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삼택에 여기 지금 있네. 원을 두 개를 들이든 세 개를 그리든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게. 그리고 물질이 풀어지면 이렇게 무국도 태극도 같이 요렇게 그려놓고 요렇게 무슨 달팽이 집 만들듯이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게 환의 운동이거든. 그러니까 양남, 음녀, 음락, 남녀 막 이런 게 써 있어요, 옆에 보면. 음양의 진동값을 표현한 거야, 그게. 그죠? 그게 태극도 설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제가 초반 강의 때도 그럴 거예요. 오, 이게 천부경이 없이 누군가는 그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린다. 분명히 본 거예요. 무국이 태극이다. 굉장한 힘이죠, 이거. 무국이 태극이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뭐예요? 뭐 당연한 걸. 이렇게 되는 거야. 제 입장에서는 당연한 걸. 저는 무국 이전도 보는데. 예를 들어서 무국 이전에도 무국 아버지 어머니의 세상을 계속 얘기할 건데 이게 뭐라고요? 이건 그냥 우주예요, 우주. 무국이 태극이다. 이거는 뭐야? 빛, 세상을 얘기하는 거야. 빛이 있으라. 말씀 세상. 무국이 거의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말씀, 빛이 있으라. 태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유와 회통이 안 됐을 때는 그게 그냥 이론으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성악도를 막 공부해가지고 이걸 공부하면 뭐 할 거예요? 그런 게 회통이 안 되는데. 왜 그래요? 자기 게 아니니까 그런 거야. 직접 안 겪어봤으니까 그게 회통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가 이치가 하나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뭐, 태국 도서는 무국이 태극이다 이러고 끝냈으면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얼마나 방대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정리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트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를 고찰할 때 때로는 엄청 깊이 고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 깊이. 엄청 깊이.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돼요? 그게 뿌리를 박는 거야. 예. 그래야지 여러분 거기서 싹이 트죠. 그러니까 얕은 지식으로 넓게 아는 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왜 지금 하나님 세상이라서 다 알아야 돼요. 웬만큼은. 핵심들은. 근데 뭐예요? 전공이 다 다르니까 내가 딱 꽂혀 있는 거를 깊이 파면요. 무국이 태극이다 다 뚫려요. 뭘 공부하든지 간에. 뭘. 정말 무국이 태극이다. 이거를 공부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에틀에 대한 고찰을 시작했으면 에틀에 대해서 끝없이 파면 이거 터득된다니까요. 실제로. 이거 왜 태극이 이렇게 점을 갖고 있을까요? 태극 안의 음양을 누가 갖고 있을까? 무슨 힘으로? 이치적 에테리의 힘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치적으로. 무국이 무슨 힘이 들끓었기 때문에 태극으로 나뉘었을까? 에테리의 힘으로 막 쪼개고 붙고 하는 거예요. 이치적 에테리의 힘으로. 그것들을 다 회통시킬 수 있다, 그거예요. 그 힘을 알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슈타이너를 하더라도,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 이래도, 에테르의 힘은 중간중간에 다 있는 건데, 그냥 에테르의 힘은 물체 에테르체 할 때 거기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건 힘인데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고찰이 됐기 때문에 그 세상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는 거죠. 어디까지? 물질적 에테리의 힘이 아닌 이치적 에테리의 힘까지. 이치적. 이치적인 게 뭐예요? 엄마가 애 보고 싶어 하고 아이가 엄마 찾는 힘이야. 그 에테리의 힘이라고 하는 게. 그죠? 빛이 여기에 닿는 게 에테리의 힘이에요. 실제로 내가. 태양 어머니가 서로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게 에테리의 힘이다. 그것들을 알 수 있을 때 이 그림도 에테리의 조합이죠. 에테리체의 힘의 조합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듯이 뭐든지 간에 깊이 통찰하면 그렇게 트인다 그거예요. 트인다. 그래서 요런 면도 깊이 고찰하는 면도 있어야 돼요. 이번엔 라미님이 질문해서 이거 오랜만에 이런 얘기 좀 했네. 그죠? 태극. 저는 근데 실제로 이런 얘기가 훨씬 재밌어요. 이런 얘기가.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상위 이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얘기는 정말 상위 이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금강경 같은 건 제가 한자를 모르고 멍청해서 좀 해석하는데 오래 걸리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거. 아무 일도 아니다 그런 거. 이런 게 진짜 상위 이치예요. 지금 제가 이거 지금 어느 세상 얘기한 것 같으세요? 조물주의 고향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실제로. 실제로 이렇다는 거야 이 얘기가. 우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치로 그 세상이다라고 정의 내리면 그게 실제로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걸 우리 문자적 형상으로 딱 하고 그려놓으면 뭐가 되는 거야? 이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기에 이 그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그림을.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이런 거를 연구하고 좀 더 그러니까 하위 이치라든가 좀 더 경전들하고 더 맞닿게 조금 설명하는 강의들 이런 게 저는 훨씬 재밌죠. 실질적으로. 오랜만에 어쨌든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런 거를 좀 러프하게, 좀 어설프게 막 해놓은 게 초반 강의죠. 제 초반 강의 때 이런 얘기를 막 해놓은 거예요.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얘기를 막 떠들어놨는지 지금은 이제 얼마 안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와, 무모할 정도로 정말 용기 있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3년만 또 지나잖아요. 이야, 무모할 정도로 제가 반야심경을, 금강경을 저렇게 승질을 내면서 해놨다고? 아우, 쪽팔려. 3년 지나면 저 뻔해요, 여러분. 뻔해. 그때는 이제 기운도 떨어질 거고, 이제 흥분도 안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주 자상하게 몇 마디 떠들고 말 수도 있죠. 저는 제발 그 꼴이 저요?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음, 지나고 나면 우리 다 살아봤잖아요. 다 쪽팔리게 돼 있어. 옛날 사진은 왜 그렇게 흉한지. 다 그런 거죠. 뭐. 강의는 근데 어떻겠어요, 여러분? 더해요, 더해. 더해. 엄청 쪽팔려요. 근데 그대로 두죠. 왜, 내 흔적이니까. 아, 그것들을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도 작품이 하나씩 나올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된다고 했어요. 뭐 당장에 내가 무슨 작품 냈을 때 수정하는 거 그것까지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이해하시죠? 근데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게시판에 특정 주제가 딱 나와서 막 댓글로 달렸는데 뭔가 좀 삐뚤어진 게 싹 나왔다고 이걸 싹 지워버려. 비겁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행동 안 된다는 거야. 그건 구도자가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니에요, 절대. 구도자가 아니지, 이건. 그냥 약장수였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 엄청 비판하죠. 책임감이 없으니까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습작으로 뭐로 작품을 하나 탄생시키기 위해서 지우고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쓰고 이런 건 괜찮죠. 그건 공부고. 어, 그런 차이를 약간 알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흔적을 감당하면서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업과 카르마야. 그냥 그게 업과 카르마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구 가야지. 그냥 그쵸? 우리 천부경으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환이죠. 네. 영적자와 물적자의 고통을 다 알고 있는 게 하나님 상태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또 우리는 많이 공부했으니까 자명한 거고. 언제는 영적자를 추구하는 나, 언제는 물적자에 빠져 있는 나, 언제는 이거를 회통시키려고 죽어라 개고생하는 나, 언제는 영적자, 물적자를 회통시키면서 이것들을 소통시키려고 짱구 굴리고 있는 나, 그 극명한 고통을 마주하고 있는 나, 공부하다 보니 전생을 확인하면서 엄청나게 큰 고통을 또 안고 있는 나. 그죠? 다 순식간에.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은 슬프고, 다음날은 괴로웠다가, 그 다음날은 깨달음 때문에 미쳐있고, 그죠? 언제는 안주했다가, 언제는 앞으로 나가야지 말만 꺼내고, 언제는 그냥 또 머물러서 또 먹었다가, 언제는 또 자고 싶어서 자고. 이거 다 누구예요, 이거 다. 다 나. 이거, 죄송하지만 이거 요새 저였어요. 이거 제가 요새 이거 금강경 이거 이제 진도 나가야 되죠. 막 이제 저 편집해야 될 거 막 네 개가 막 쌓여 있죠. 근데 엄마 친구 아들은 왜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거 이제 또 몰아봐야 되죠. 나 혼자 산다 두 편 밀렸었죠. 그죠? 이제 그러니까 저도 막 할 거는 해야 되는데 이거는 또 밀려 있고 그러니까 막 공부하다가 금강경 하면서도 이야, 그치 이 얘기가 있어야 되지 엄청 기뻤다가 왜 사람들은 이걸 모를까 하고 막 승질이 났다가 혼자도 막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상비상. 고액, 멸도자. 열애를 받다가 악마를 봤다. 이랬다가 다시 좀 쉬었다가 계속 반복하고 있죠. 이거를 또 어떻게 소통시킬까? 이거를 무슨 말로 조금 해야 되나? 그러면 제가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썼다가 지웠다가 요 표현이 낫겠다. 썼다가 지웠다가 쭉 하고 다시 복습하면 요 표현보다 요 표현이 낫겠네. 썼다가 지웠다가 한자를 모르면 또 이걸 팠다가 또 말했다가 상형 문자로는 무슨 뜻이 있겠네? 이걸 좀 봤다가 다른 뜻으로 의역해 봤다가 이거 제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러면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해. 이 뜻이 이제 이러면서. 음. 뭐 저도 계속 그러고 있죠.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실제로 지금 모든 것이 복합돼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이 모든 것이 복합돼 있어. 그 자체에서 중심 잡는 건 금기마다 다르긴 하겠으나 상태적으로 보면 네가 하는 짓이나 내가 하는 짓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서 구별은 좀 하고 싶어. 구도자임을 세팅했을 때. 구도자가 아니라 그러면 실제로 우리 공부로서는 아쉽지만 개돼지잖아요. 구도자가 아니면 개돼지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억과 카르마를 얼마나 선업을 쌓느냐, 좀 악업이 얼마나 작용하느냐의 차이가 그 발판은 만들겠지만, 구도자를 세팅 안 했을 때는 별로 말하고 싶지는 않단 말이죠. 구도자를 세팅했을 때는 근데 너나 나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지만, 이러고 있는 꼴은 다 똑같다 그거야. 이게 뭐예요? 우리 얘기를 중도잖아. 환이잖아요.
그 과정을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봤을 때는 얼마나 덤덤히 걸어가느냐가 핵심이에요. 실제로는. 얼마나 덤덤히 걸어가느냐. 그죠? 그러니까 무소 애플처럼 혼자서 가라라고 하는 거고, 그냥 뒤에서 크게 혼내지 않아도 묵묵하게 밭을 갈고 있는, 그죠? 소처럼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날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돼요. 저는 좀 힘들 때 그렇게 생각해, 그냥. 저는 제가 너무 힘들 때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되지. 욕심 잠깐 버리고 하고 싶은 거 잠깐 놓고 그냥 조금씩 조금씩 하지. 좀 버거웠거나 약간 힘들 때.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너 배고프면 한 끼는 먹을 거 아니야, 적어도. 물은 마실 거 아니야. 마치 그런 느낌처럼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너 살려고 할 건 다 하면서 왜 이런 공부는 안 하고 소통 안 하려고 그래? 고민하지 마. 한 걸음 한 걸음 하면 돼. 하나씩 하나씩. 저는 힘들 때 그냥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고 가면 돼요. 그렇고 가면 돼.